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한 곡만 들어야 돼요. 게다가 그 곡을 재미로, 유흥거리로 즐겨 듣는 게 아니라 한 곡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최소 12시간 정도를 그 곡에만 몰입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1년입니다. 사실 저는 약 200여 명의 직장인 일반인을 가르쳐온 교육자입니다. 자, 다짜고짜 제 소개를 드려서 당황했을 텐데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일반인 200여 명을 가르치면서 발견해낸 한 가지 인사이트,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신기한 게 이 한 가지 특징으로 인해 어떤 누군가는 거대한 성공을 이루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이 업의 특성상 직업 및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커리어를 보면 약사, 세무사, 노무사, 심지어 공무원도 있고요. 심지어 연예인 매니저로 현재 활동 중인 분도 계십니다. 특히 지역 특성상 IT 개발자의 비중이 또 많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직장인 200여 명을 수년간 관찰해보고 얻어낸 한 가지 인사이트, 한 가지 특이점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강조드렸는데 그래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려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빨리 더 다른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얻어낸 이 특이점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이 한 가지 특이점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제가 이 깨달음을 얻어낸 그 기간 7년의 시간을 단 10분 만에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약 7년간 보컬 트레이너로서 활동해왔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95%의 비중으로 일반인 직장인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왔죠. 프로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간혹 받긴 했지만 저는 노래라는 매개체로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과 그렇게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간접적이지만 여러 영역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사람의 유형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의 직장인 일반인을 전문적으로만 가르쳐온 이상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람마다 가질 수 있는 열정의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신기하다기보다는 어쩌면 좀 진부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열정의 온도가 다름을 제 눈으로 직접 관찰해본다라는 이 느낌은 저에게 있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에 저에게 있어서는 신기하다는 표현이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저라는 사람에게 보컬 레슨을 받지만 어떤 누군가는 6개월이 지나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저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누군가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무언가 막 터져 나오듯이 발성이 뚫리게 되고 여지껏 노래를 꽤 장기간 배워왔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무사인 한 여성분은 학창시절부터 너무나 노래 부르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 케이스였고 30대 중후반의 나이가 돼서야 저에게 찾아와 노래를 처음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3개월 정도 만에 나도 고음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게다가 최근엔 지인 축가까지 직접 해내면서 와, 너 노래 참 많이 늘었다 라는 이런 지인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똑같은 선생에게 똑같이 배웠는데 왜 어떤 누군가에겐 사기꾼으로 어떤 누군가에겐 명강사가 되는 걸까요? 일단 이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모두 나라는 존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어쩌면 일반인 직장인이 바라보기에 노래를 배우겠다라는 목표는 어쩌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지극히 당연하게도 취미생활의 영역이 분명할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노래를 못한다라고 해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실패한 삶이 되거나 하는 그런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취미생활 정도로 컨택하는 영역이 바로 보컬 레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취미생활을 내가 잘해보겠다라는 목표를 스스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게도
내가 설정한 그 목표를 얼마만큼 지속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가 사람마다 각각 달랐는데요. 그리고 한 노래를 6개월 이상 지속하며 연습할 수 있는 일반인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데 한 노래를 6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일반인의, 그 소수의 일반인의 직업은 너무나 공교롭게도 약사, 세무사, 증권사 직원, IT 개발자 등 명확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아니라 한 노래를 끝까지 지속해서 최초 내가 해내고자 했던 목표점까지 도달하고자 몰입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때우듯 그냥저냥 노래하며 지속한 분들은 제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아주 잘 공감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흔히 우리 김나박이라고 하죠. 그 김나박이 중 박효신이라는 가수는 가수들의 가수라고 할 만한 존재입니다. 박효신에게 붙은 이 대장이라는 칭호가 가리키는 게 바로 그 증거일 거예요. 자, 그런 박효신이 처음 노래를 카피했을 때 당시 한 노래를 얼마나 카피했는지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한 가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게, 저는 앞서 일반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일반인의 연습량은 하루 평균 정말 길어봐야 1시간 내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연습 시간을 많이 짜내봐야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그렇게 6개월을 카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고 했던 건데, 프로들은 연습량 자체가 일반인들 수준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략 9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프로 지망생들은 일단 노래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가수들은 기본적으로 9시간 그 이상, 아니 12시간 연습실에 박혀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박효신은 한 달 30일이라고 가정하면 연습실 밖에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문 가수라고 해요. 그런 박효신이 첫 곡을 카피했을 때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박효신은 한 곡을 1년 동안 카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한 곡만 들어야 돼요. 게다가 그 곡을 재미로, 유흥거리로 즐겨 듣는 게 아니라 한 곡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최소 12시간 정도를 그 곡에만 몰입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1년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지겨워서 못 듣는 정도를 지나 정말 정신병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텨내지 못할 거예요. 저도 노래를 약 20년 이상 연습해왔지만 제가 한 곡을 카피하기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한 기간이 바로 6개월이에요. 그때가 고3 입시 시절 때였고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가 얼마나 지겨웠냐면 그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마법의 성을 듣지도 부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박효신은 이 과정을 버텨낸 거예요. 미치도록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버텨내고 이겨내서 1년까지 카피해야만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그 경지를 자신의 힘으로 비로소 성취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재밌는 게요. 박효신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곡을 1년 동안 카피하게 되면 그 다음 곡을 첫 곡과 같은 수준으로 카피하게 될 때 딱 절반 정도의 기간인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거기에서도 또 절반인 3개월, 그리고 네 번째 곡은 한 달. 이렇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이 점점점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노래를 1년 동안 카피해보면 그냥 들었을 때 대비 들리지 않던 어떤 디테일이 들리거든요. 호흡의 결, 발음의 정교함, 감정 라인을 운용하는 방법 등 한 번 그 경지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 노래를 카피할 때도 그 경지가 들리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한 번 임계점을 뚫어냈더니 다음 목표에 도전하게 될 땐 더 이상 이전의 임계점은 나에겐 더 이상 임계점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엄연히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나의 내공이 된 거예요. 이전엔 넘보지도 못할 경지였던 그곳이 이제는 나의 평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땐 아마 괴물 같다라고 느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바라보기에도 그 경지는 너무나 높아서 엄두조차 나지 않던 영역이었거든요. 박효신이라는 가수는 그래서 가수들의 가수, 국내 최정상급 가창력을 보유한 가수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고, 심지어 요 몇 년 전부터는 가요와 뮤지컬을 넘나들며 매번 1등 타이틀을 그렇게 휩쓸게 되는 넘사벽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절하게 성공을 바라는 지금의 현실은 어쩌면 성공으로 향하는 그 임계점을 뚫어내는 과정일 겁니다. 그 임계점을 뚫어내야 하는 그 시기에는 도저히 못하겠다며
수십 번을 더 넘게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임계점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 타협할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이라는 것을 거머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임계점을 돌파해내야 할 여러분 각각의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박효신은 1년 동안 미친 듯이 목표에 몰입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그 경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무리 사소한 목표라 할지라도 최초 여러분이 그 목표를 설정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절대 잊지 마세요. 분명 그 목표를 설정했을 그 시기엔 이 목표를 달성해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향하는 그 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다 보니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아니요. 괜찮은 건 없습니다. 거기서 임계점을 뚫지 못하면 그냥 매번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매 순간이 목표에 도전하는 길이었던 이 노래하는 삶 속에서 매 순간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실패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게 되다 보니 어느새 성공에 있더라고요. 지금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건 역시 최초 제가 노래를 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나는 보컬 트레이너가 되고 싶어 라고 했던 그 목표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노래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성공이었으며, 노래로 기립박수를 받게 되었던 건 역시 제가 궁극적으로 얻어낸 노래하는 삶 속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도달해 있는 이 성공의 자리에서 그동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될 수 있었는지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식을 토대로 지금의 30대의 인생을 다시 디자인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여 년 만에 깨닫게 된 성공의 비밀을 말씀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여러분, 저의 노래가 여기까지 오게 될 때까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저는 참 많은 굴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를 처음 배우게 되던 그 순간에 내 노래를 들으며 막 폭소하던 여학생을 볼 때, 내 후배가 나를 초월했음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게다가 20대 초반엔 성대결절 초기 증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군대로 도망치기도 했었죠. 게다가 실용음악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설 수 있는 대학교 정기공연 무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기공연 무대에서 나만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수천만 원에 빚어지며 뮤지컬 배우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 이 모든 실패의 순간들을 맞이해야만 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이미지를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극장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모두의 환호성과 박수 세례를 받는 그 이미지, 시각화가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할수록 상상 속의 그 환호성과 박수 세례는 실제 저의 귓가에 들리는 듯 했고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그 순간을 상상하고 상상합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그 전율을 받아들이게 되니 성공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넘어진 그 실패의 순간들은 내가 당연하게도 극복해 나가야 할 작은 성공의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5차원적 세계가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패와 마주할 그 당시엔 몰랐어요. 괜한 꿈을 꾸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덮쳐올 때도 있었지만 나를 전율하게 하는 이 한 장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떠올리니 이 실패를 극복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고 모든 순간의 선택과 판단이 모이고 모여 어느새 20대를 마무리할 때쯤이 되어보니 제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심지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렇게 환호를 받는 그 이미지는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구체화되게 되었고 그 무대가 어떤 무대였는지, 게다가 나의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 구체화된 이미지를 나의 경험으로 끌어당기고자 지금 30대의 순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 드리밍 레오니즘 채널에 몰입하는 이유도 제가 그린 그 이미지를 완성하는 작은 성공의 조각 중 하나가 바로 이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성공의 비밀은 여러분이 진짜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그 순간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느껴보는 겁니다. 그럼 나의 5차원적 존재는 그 이미지 그대로를 나의 경험으로 구현시킬 만한 각 단계의 미션을 매 순간 제게 전해주게 되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미션에서 작은 성공을 이루어 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이 성공했다라고 느낄 만한 그 순간은 분명 여러분의 경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작은 성공의 조각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성공을 그렇게 모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율을 느끼고 수개월, 아니 수년간을 몰입해 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미지를 향해 오늘 하루도 작은 성공을 모아가길 바랄게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